책의 의견을 빌리자면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본인이 늙었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산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실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켄터키 대학의 데이빗 스노든 박사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입니다. 데이빗 스노든 박사는 1986년도부터 약 700명의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. 이른바 노화와 관련된 실험이었죠. 수녀님들에게 다양한 인지기능 검사를 실행하고 심지어 수녀님들은 사후에 자신의 뇌를 연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증까지 약속하면서 허락을 해주셨다고 하죠. 덕분에 노화에 관한 많은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게 됩니다. 그런데 당시 수녀님들 중에서 베르나데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수녀님이 계셨답니다. 그 수녀님은 모든 인지 테스트에서 정말로 높은 성적을 받았고 연구 대상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로 불렸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고요. 이분의 뇌도 마찬가지로 스노든 박사 연구팀에 기증되죠. 그런데 연구진은 이 베르나데트 수녀님의 뇌를 관찰하다가 정말 깜짝 놀라고 맙니다. 알츠하이머 병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독성 물질이 뇌의 거의 모든 영역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. 당시의 알츠하이머 진단 척도상 6단계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. 따라서 수녀님의 뇌 상태는 오래전부터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있던 전형적인 중증 치매 환자였다는 거죠.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저자는 이를 보고 베르나데트 수녀 본인께서 스스로 알츠하이머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가능성이 큽니다. 하지만 제 의견은 조금 더 나갑니다. 왜냐하면 이 베르나데트 수녀님의 연구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. 이 수녀님은 수녀원 운영, 내년 계획, 혹은 향후 10년간의 발전 방향 등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셨는데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뇌 영역이 바로 전전두엽입니다. 이렇게 자꾸 미래를 계획하면서 그 영역을 활성화시키니 자동적으로 베르나데트 수녀님은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더 많은 일을 부여받았겠죠.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되지 않을까요? 미래를 계속 그리면서 계획하는 자만이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들면서 미래 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. 내년, 후년, 10년 후 혹은 심지어 내가 죽고 난 다음인 100년 후, 200년 후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계획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해보며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늙어간다라고 하는 세상의 통념에 우리 자신을 끼워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겠죠. 즉, 사고방식, 이 네 글자가 우리가 어떻게 늙어갈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.